지난주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외교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 외교 순방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 회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55.8%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등의 말이 나오는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33.7%로 집계됐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10.5%로 조사됐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그동안 사드 문제로 얼어붙어 있었던 한중 관계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로 올려놓았다는 외교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는 있지만 기존 국빈 방문과는 격에 맞지 않는 중국 측의 홀대와 무시 그리고 혼밥 논란을 비롯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특히 야권에서 외교 참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등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북핵 해법과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은 이번 방중이 굴욕 외교, 참사 외교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중국 측 경호원이 우리 사진 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초동 대처를 문제 삼으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영민 주중대사의 경질론까지 띄우고 있고 한국당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이들의 전면 교체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기자단이 폭행을 당한다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가장 부각된 사건이 이 기자단 폭행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졌던 그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처럼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별다른 이렇다 할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의 반응을 보면 이번 사건이 행사 주최 측인 우리 코트라와 또 우리 기자단 간의 다툼이라며 중국 정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폭행 사건의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중국 측의 주장대로 중국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초대한 행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책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조금 계속해서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 게 혼밥 논란이에요. 이 혼밥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둘째 날인 지난 14일 그 베이징의 한 서민 식당을 방문해서 이 중국 시민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걸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대통령이 이 중국 측의 고위 인사의 동석도 없이 혼자 밥을 먹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혼밥 논란과 함께 이 홀대를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교에 있어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조찬과 오찬, 만찬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갖는 그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박 4일 동안 총 8번의 식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과는 단 2차례밖에 식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손님을 초대해놓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뭐 추진했던 일정들도 좀 거의 무산이 되면서 홀대 논란이 점점 더 커졌거든요. 이렇게 좀 이번 방중에 굉장히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는지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을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외교 관례를 깨뜨렸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올해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고 이 때문에 무리하게 중국 방문을 추진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중국 인사들과의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홀대 논란을 빚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난 11월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때 연내 중국을 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긴 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갖고 난 뒤에 공동 성명을 발표해오던 관례가 이번에 깨졌는데요. 회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 형식이 중시되는 국제사회에서 회담 결과가 효력을 갖고 통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게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평가에 대해서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